여러분 혹시 최근에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 S&P 500 계속 모으고 있어. 엔비디아 아직 들고 있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용기 내서 계좌는 만들었는데 막상 도대체 주식이 뭔지 왜 하는 건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주식은 무섭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누군가는 몇 배를 벌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봤다고 하죠.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원래부터 어려운 차트나 복잡한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정말 기초부터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이 도대체 뭔지,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트나 어려운 용어 없이 딱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업의 아주 작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집을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려면 1억 원이 필요한데 제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5천만 원 투자할래? 대신 빵집 절반은 네 거야. 친구가 투자하면 이제 빵집은 둘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죠. 이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 건물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지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게임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주식을 발행할까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걸 부채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대신 회사의 일부를 투자자들과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주식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월급을 받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도 나를 대신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연 2% 이자를 받는다면 30년 뒤 약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연평균 8%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했다면 약 1억 원이 됩니다. 같은 돈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수익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연 8% 수익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오랜 시간 성장한다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함께 오랜 시간 성장하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도박 아닌가요? 사실 주식이 도박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격이 매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만 원이던 주식이 내일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1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숫자 맞히기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빵집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빵집이 손님으로 가득 차고 2호점, 3호점을 열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진 빵집 지분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자체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만 맞히려고 한다면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고 좋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좋아하는 기업부터 시작해 보세요. 삼성 휴대폰을 좋아한다면 삼성전자, 아이폰을 좋아한다면 애플. 평소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뭘 사야 오를까요? 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고 있는가? 입니다. 친구 추천이나 인터넷 글만 보고 산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왜 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아는 기업은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왜 돈을 버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식을 한 주라도 사는 순간 뉴스도 보게 되고 실적도 찾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됩니다. 주식은 결국 매매보다 공부와 관심에 더 가까운 활동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한 번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팔 때도 비슷합니다. 어디가 가장 높은 가격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매도하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금을 남겨두세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기업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전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사실 주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인내심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내리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이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지 않는다. 두 번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한 번에 전부 사고 팔지 않는다. 네 번째, 주가보다 기업을 본다. 다섯 번째, 천천히 오래 한다. 오늘 내용이 딱 한 문장만 기억난다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숫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가 주식 좀 해볼까 라고 말한다면 이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식의 첫걸음을 조금 더 쉽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뉴스보다 답답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